김선영의 하루는 새벽 공기를 가르는 빗자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즈넉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는 투박한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빗자루를 쓸었다. 그녀의 손길은 정성스러웠다. 대충 쓸어 넘기는 법 없이. 떨어진 낙엽 하나, 작은 먼지 한 톨까지 놓치지 않고 쓸어 담았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마치 수행하듯도 하루의 시작을 맑게 정돈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파트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만큼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낡은 작업복, 검게 그을린 손,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게 묶어 올린 잿빛 머리카락.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코를 찡그리거나 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그녀가 그저 청소부 아줌마일 뿐이었다. 감정이나 이야기가 없는,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풍경의 일부. 하지만 그녀에게도 이야기는 있었다. 매일 밤 좁고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와 홀로 차가운 밥을 먹을 때 그녀는 늘 식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앨범 속에는 딸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다. 해맑게 웃는 지수의 얼굴, 삐뚤빼뚤 쓴 편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는 이내 깊은 외로움에 잠식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식사를 마치고 딸이 어릴 때부터 덮던 낡고 해진 담요를 꺼냈다. 담요는 너무 오래되어 여기저기 올이 풀려 있었지만 지수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담요를 끌어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춤추고 있었다. 저 빛들 중 어느 하나도 그녀를 위한 것은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째깍거리는 낡은 시계 소리와 그녀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102동 현관 앞.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젊은 여성이 앙상한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로 차려 했다. 고양이는 뒷다리를 절뚝이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선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던져 고양이를 감쌌다. 여자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선영을 쏘아보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느라 청소는 제대로 하겠어요? 라며 비아냥거렸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찌그러진 우유갑을 꺼내 접시에 부어주었다. 그리고는 낡은 손수건으로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비아냥거리는 말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저 생명을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만이 존재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경비원은 혀를 차며 쓸데없는 정이 많구만 하고 중얼거렸다. 선영은 그 말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마지막 한 방울의 우유까지 먹이고 나서야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그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고귀함을 보여주는 구원의 순간이었다. 청소를 하던 중 선영은 문득 왼쪽 손목에 있는 낡은 옥팔찌를 만졌다. 손목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대조적으로 옥팔찌는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팔찌에는 용과 봉황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조각 솜씨는 범상치 않았다.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볼라치면 그녀는 재빨리 팔찌를 작업복 소매 안으로 숨겼다. 이 팔찌는 그녀의 과거가 담긴 유일한 증거이자 현재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가끔 이 팔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팔찌는 왜 아직도 내 손목에 있는 걸까? 이 낡은 물건이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는 거대한 힘의 씨앗처럼 그녀의 소매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선영은 오랜만에 딸 지수를 만났다.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아름다워 보였다. 값비싸 보이는 옷차림과 세련된 화장은 그녀의 평범한 엄마와는 사뭇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영은 그런 딸의 모습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다.
오이 엄마 보고 싶었어. 지수는 선영을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품에 안겼다. 그 따뜻한 포옹만이 선영에게 현실의 무게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지수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하얀색 봉투 위에는 금박으로 섬세하게 장식된 글씨가 박혀 있었다. 엄마, 드디어 저 결혼해요? 여기 청첩장이에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받아들었다. 봉투를 열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첩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낯선 두 사람의 이름 사이에 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선영은 그런 딸의 모습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청첩장을 소중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가 축하해줘서 더 기뻐요. 두 모녀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지수는 예비 신랑과의 만남부터 프러포즈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다. 선영은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행복한 미소는 그녀에게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본 지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그녀는 선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 통화를 시작했다. 선영은 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일부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곧 딸의 대화 내용이 선영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네, 어머님. 그게 엄마는 꼭 오셔야 하는데. 네, 하지만 엄마는 제 하나뿐인 가족이에요. 네,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수가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안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수는 애써 웃으며 별일 아니야, 엄마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지수야, 괜찮아. 선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지수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그게 예비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 천둥이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버릴 뻔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혹시라도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거 아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떨어진다고. 지수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끊어졌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힘이 없어서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희생조차도 딸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내가 없으면 딸이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지수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선영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청소부 김선영으로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딸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당하는 셈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숨어 지내는 것을 멈추고 오래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과거를 다시 꺼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주먹 안에는 오래된 옥팔찌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그녀의 결심을 재촉하고 있었다. 지수와의 만남 이후 선영은 며칠 밤낮을 잠들지 못했다. 딸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평생을 숨어 지내며 딸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래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선영은 낡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침대 및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그 깊숙한 곳에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녹이 슬어 있는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이 열쇠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진짜 정체를 봉인해 놓은 열쇠였다. 선영은 열쇠를 쥐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은행에 대여 금고였다. 수십 년 만에 금고의 문을 열자
마치 다른 세상의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금고 안에는 2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위성 전화기였고 다른 하나는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지갑 안에는 명함 몇 장과 함께 낡은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신분증 속의 여자는 지금의 선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하고 당당한 눈빛, 빈틈없는 카리스마를 풍기는 젊은 여성. 그 이름은 김선영이 아닌 김서연 나니디어 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전화기는 오랜 침묵을 깨고 삐 하는 소리를 내며 연결되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드디어 전화를 주셨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 이사였다. 수십 년 전 선영의 가장 충실한 오른팔이었던 남자. 그는 단 한 번의 통화로 그녀를 알아봤다.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도, 그리고 굳은 충성심이 가득했다. 준비해 주세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단호하고 차가웠으며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 이사는 놀라거나 묻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이 명령을 기다려왔다는 듯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원해, 회장님. 즉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박 이사와의 통화는 단 3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십수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제국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곧바로 본사로 향했다. 그는 선영이 지내왔던 옥탑방 주소를 확인하고 비밀리에 경호팀을 파견했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되 절대 그녀에게 들키지 않도록 지시했다. 박 이사는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한편 예비 시어머니인 강 여사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사교계에 선영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 될 아이 엄마는 뭐랄까 좀 평범한 분이야. 아무래도 딸 가진 부모로서 체면이 있지.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이야. 허허. 그녀의 말에는 우아한 척하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선영을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로 단정 지으며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경호원 몇 명을 시켜 선영의 일상을 미행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매번 똑같았다. 새벽에 청소하고 오후에는 시장에 가서 반값 세일하는 채소를 삽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강 여사는 그 보고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다. 저런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역시 내 판단이 옳았군. 그녀는 자신이 선영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믿었고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올 거대한 파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사교계에서의 자신의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할 생각뿐이었다. 선영이 다시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 여사 집안의 모든 재정 상태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타격이 큰 부분을 공략하세요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울의 가장 웅장한 호텔, 그랜드볼룸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홀을 가득 채운 생화 향기가 진동했다. 신랑 측 하객들은 저마다 명품 옷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최상류층이었다. 강 여사는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의 아들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촉망받는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이 결혼식은 단순히 두 남녀의 결합이 아니었다. 강 여사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해줄 화려한 축제였다. 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따님처럼 예쁜 며느리를 얻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호호, 감사합니다. 지수도 참 착하고 예쁘죠? 강 여사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천박한 친정엄마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호텔 경호원들에게 선영의 사진을 보여주며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그때
저 멀리 출입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김선영이었다. 그녀는 모두의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화려한 그림에 덧칠된 촌스러운 점 하나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군거림이 홀 안을 채웠다.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설마 신부 엄마인가? 옷차림이. 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경호원이 다가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신부 어머니입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경호원은 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선영은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는 홀로 우뚝 서서 딸의 결혼식장을 바라보았다. 지수는 이미 신랑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존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강 여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선영에게 다가갔다. 강 여사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이분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결혼식 분위기를 망치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웃음과 경멸이 가득했다. 선영은 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예전의 나약한 눈빛이 아니었다. 깊고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눈빛이었다. 제 딸아이의 결혼식입니다. 어머님. 선영의 단호한 한마디에 강 여사는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곧 오만함을 되찾았다. 어머님이라니요.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의 어머님 소리를 들을 만큼 천박하진 않답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들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 말과 함께 강 여사는 선영의 팔을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선영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랑 입장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결혼식이 시작될 터였다. 강 여사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의 불명예예요. 제발 우리 아들 행복을 위해. 그녀의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홀 전체가 갑자기 어두워졌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한순간에 꺼졌다. 그리고 동시에 밖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강 여사와 모든 하객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모두가 숨을 멈추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정적이 감도는 호란, 모두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호텔 옥상 헬리포트 해리팟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굉음과 함께 바람이 몰아쳤고 창문이 흔들렸다. 하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년 전 선영이 김서연 회장으로 군림했던 골든 피닉스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전세기가 헬리포트에 착륙하고 있었다. 그 주변을 호위하듯 또 여러 대의 경호용 헬리콥터가 낮게 선회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 호텔 옥상 헬리포트는 VIP 중에서도 최상위 VIP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강 여사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의 출현을 직감했다. 그때 전세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바로 박 이사였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 이사는 걸음을 옮겨 웨딩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만을 향했다. 강 여사가 서 있던 곳, 그리고 그 옆에 홀로 서 있는 선영. 박 이사는 주저없이 선영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여사는 박 이사에게 다가가 박 이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며 아는 체를 하려 했지만 박 이사는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선영의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박 이사는 허리를 90도로 꺾어 선영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장님, 도착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호라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 여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를 하려 했던 골든 피닉스 그룹의 회장, 그 회장이 바로 자신이 문전박대하려 했던 청소부 아줌마였다니. 선영은 박 이사의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박 이사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강성그룹 이사회의 긴급 소집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곳 호텔의 모든 객실을 비우고 결혼식장을 24시간 내에 비워달라는 계약 위반 통지서입니다.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박 이사의 말은 강 여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강 여사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 역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선영은 태블릿을 든 채 강 여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존재감은 홀 전체를 압도했다. 선영은 강 여사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 때문에 이 결혼식 분위기가 망가졌나요?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죠. 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선영은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나지막이, 그러나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손짓 하나로 모든 조명을 다시 켰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다시 홀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강 여사의 화려함을 비추지 않았다. 그것은 김선영, 아니 김서연 회장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비추고 있었다. 하객들은 경악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해낸 듯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엄마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엄마는 평범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위대한 어머니였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여사와 그녀의 아들, 즉 지수의 예비 신랑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강 여사는 끝까지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박 이사가 내민 증거 자료는 명백했다. 아들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여사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을 잃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한편 지수의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는 지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일을 몰랐다고 변명하며 지수야,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 때문에 너에게 큰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강 여사의 탐욕과 오만함에 노란한 희생자였던 것이다. 선영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지수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지수야, 너의 결정에 따르겠다. 지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신랑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도 어머니의 피해자였으니까. 지수의 넓은 아량에 신랑은 눈물을 흘렸다. 강 여사는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원망했지만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수와 선영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 선영은 강 여사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었다. 호텔 안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용해졌다. 저는 골든 피닉스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세상의 욕심과 권력 다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골든 피닉스 그룹의 모든 제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 기금은 저와 제 딸 지수가 함께 설립할
희망의 재단에 쓰일 것입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힘없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돕고 그들의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한순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하다니. 강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부와 명성을 그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내려놓았다. 그 순간 선영의 모습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자비와 위엄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선영은 지수와 함께 호텔 테라스에 앉았다. 두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정말로, 응, 지수야. 이제서야 내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 엄마? 왜 그동안 숨어 지내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선영은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엄마의 삶이 너의 삶을 짓누르지 않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면 엄마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 지수는 엄마의 진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선영의 손목에 있는 낡은 옥팔찌가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사랑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증표였다.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다. 서울의 한적한 교회에 자리 잡은 희망의 재단은 선영과 지수의 노력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재단은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합적인 자선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소,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선영은 재단 건물 뒤뜰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낡은 빗자루 대신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20여 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옷차림은 그녀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준 듯했다. 지수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며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지수는 선영을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새로운 기술 훈련생들이 들어와요. 다들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선영은 부드럽게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너 덕분이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재단 이사장이 되어줘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녀는 꽃을 심다가 문득 손목을 보았다. 옥팔찌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는 소중한 기념물이었다.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지키고 세상에 희망을 선물한 빛이었다. 정원 한 구석에는 낡고 해진 담요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담요는 이제 재단 보육원에서 낮잠을 자는 아기의 이불이 되어 있었다. 낡은 담요는 더 이상 외로움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따뜻함을 담은 희망의 담요였다. 그녀의 인생은 끔찍한 겨울을 지나 가장 아름다운 봄을 맞이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모든 계절이 아름다웠다.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메시지. 지금까지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는 시댁. 그런데 엄마가 전세기를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인공 선영처럼 당신의 삶에도 어쩌면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신만의 빛나는 보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석은 좌절의 순간에 더욱 강하게 빛나며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